네. 새해 들어서도 1,000명대를 신규 확진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휴 영향도 있을 것 같고 확산세가 꺾인 건가 싶은 좀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쭤보죠.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참 고생 많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지난해 돌아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그냥 무슨 영화 같은 삶을 우리 국민 모두가 산 게 아닌가 생각이 사실 들고요. 예. 여튼 단계마다 힘들었지만 조금씩 이겨내는 모습들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도 800명대, 많게는 1000명대 계속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어쩌면 이번 겨울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가장 마지막 고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겨울 얼마나 잘 지내는지가 앞으로의 상황들을 또 결정하리라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번 겨울 우리가 힘들지만 잘 버티면 마지막 그 겨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고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연말까지 웬만한 이제 국민들께서 특히 성인들 하고 일부 이제 중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종을 할 거기 때문에 유행 자체는 많이 가라앉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기대한다면 지금의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땐 답답한데 그래도 멀리 있더라도 그 흰 점이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좀 나갈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내려진 지 5일 됐습니다.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인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일단 국민들께서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으로 이제 잡혀가고 있고 또 확진자 수도 이제 일주일 평균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처음으로 이제 감소 양상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걸 봐서는 일단은 조금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좀 더디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됐으면 좀 더 빨리 줄었으면 좋았을 거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방심하지 말고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잘 지켜주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은 찍었고 감소 추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주의할 거는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와 같은 곳 또는 이제 교회라든지 또는 이제 여기저기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서 한번 대형 발생이 되면 언제든 1000명을 넘을 수 있거든요.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형으로 집단 발병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잘 예방하느냐가 올 겨울 내내 계속 화두가 될 거고요. 그 중에 한두 군데라도 크게 발생을 하면 언제든 이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조심하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게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6차 검사까지 했고 6차 결과는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하거든요. 동부구치소에서만 1,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러면 여기는 잡힌 거라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염될 만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감염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남아있는 몇 분, 좀 뒤늦게 발병한다든지 마지막에 접촉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남아있을 거고 발병할 만한 사람 발병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좀 확진자도 빨리빨리 이송하고 접촉자들도 분리를 해서 좀 밀집도를 낮춰놨었으면 이제 추가 확진자를 좀 줄였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진 부분들은 아쉽습니다. 사실 근데 또 구치소라는 데가 사람들을 막 이동하기 쉬운 구조들은 또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그 구조적인 취약성도 한몫을 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그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교정시설의 직원들 매주 신속 항원 검사하겠다고 하고 추가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하고 1인 1 마스크를
매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대책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거는 좀 반대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증상이 나타난 분들이야 신속 항원 검사에서 잡아낼 수 있지만 네. 유종실험처럼 민감한 데는 빨리 증상이 있는 무증상자도 확실하게 잡아내야 되는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검사를 할 거면 신속 항원 검사보다는 네. 일단 아예 PCR 검사를 하고 풀링 방법이라 그래서 한 번 PCR 때 여러 명을 같이 돌리는 방법으로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풀링 방법을 동원한 PCR 방법을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PCR은 확진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잖아요. 네, 예. 그 신속 항원 검사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신속 항원 검사는 이제 그 무슨 조그만 키트 같은 거에다가 호흡기 검체를 넣으면 한 10분, 15분 만에 결과가 나와서 빨리 나오는 이제 장점은 있지만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는 그 검사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검사의 문제는 이게 민감도라 그래서 네. 이제 정말 내가 걸렸다고 확인하는 그 부분도 낮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면 뭐 민감도가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또 있고요. 네. 게다가 위양성률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데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꽤 보고가 돼서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만약에 뭐 음성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음성이 아니니까 걸렸는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꽤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놓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더 늦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특히 지금처럼 지역사회 유행이 심할 때는 PCR 방법을 더 동원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치소 상황은 그렇고 지금 수도권 외에도 이제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고 특히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계속 지금 여기저기서 좀 터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지난 9월, 10월부터 전수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가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었고요. 예. 사망자들이 뭐 몇십만씩, 뭐 몇백 명씩 쏟아져 나와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1차 유행 때도 그렇고 2차 유행 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마지막 유행 시기에 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도 나오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이런 감염을 막기 상당히 어려운 곳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들도 사실 여러 군데가 확진자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종사자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종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구조니까 지역사회에 감염이 만연하면 종사자들이 감염되고 감염된 종사자가 이제 병원 안에 감염을 이제 확산시키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유행 자체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이미 발병한 사람을 찾아내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의미인 거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발병한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지역사회 감염 자체를 잘 조절하는 게 이런 취약한 시설들이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들은 뭐 일정 정도 그 확산율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 할 곳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행 자체가 정말 완전히 잦아들기 때까지 노력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의 가장 최우선 우선 대상자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어느 국가나 다 지금 접종의 최우선 대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 뭐 위급한 분들을 위한 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좀 여유가 좀 생겨가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중환자 병상은 이제 빠듯하기는 하지만 한 2, 3주 전에 정말 실제로 이제 부족했던 상황들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들 조금 이제 수도권이 그래도 뭐 환자들이 며칠씩 기다리는 상황은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충분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네.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으로 뭐 50명, 100명 발생하면 그 확진자들을 빼서 이제 치료할 만한 그런 공간들도 부족하고 네. 또 격리 대상자들도 빨리 빼줘야 그 안에서 혼잡스럽게 접촉하면서 계속 확진자가 나온 상황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격리 대상자들도 이렇게 소산해서 다른 데서 치료할 만한 병상이 확보된 정도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유행을 잡아서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일단 요양병원이나 뭐 정신병원들에서 확진자 나왔을 때를 대비한 그런 병상 구조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까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지금 3차 봉쇄 들어갔다고 하고 독일도 봉쇄 조치 들어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고 이런 영향들이 상당히 좀 크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이제 올라간 게 맞는 건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파력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철의 기후적인 요건이나 실내 활동이 많아진과 겹치면서 아주 극심하게 유행을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더라도 어떻든 간에 지금의 상황은 백신 나올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강화하는 것 외에는 이제 막을 방법들이 없으니까 네. 그거의 극단적인 방법이 봉쇄까지 독일이나 영국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어떤 유행 자체가 악화됐을 경우에 빠른 그런 순제적인 그런 이제 뭐 단계 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행 자체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한 달 뒤면 설 연휴 있거든요. 네. 새해 첫날에 뭐 부모님도 못 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확산세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설 명절 예년처럼 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2월 달에 신천지 1차 유행 자체도 설 연휴 다음이었잖아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 추수감사절 이후에 갑자기 확진자 확 증가된 것들 이미 다 보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명절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가 추석 때 잘 이겨냈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설날 전까지 이제 지금의 감소 패턴들을 강화시켜서 확 줄여놔야 되는 상황이고 설 연휴 때도 충분하게 저희가 주의를 해야지 설 연휴 이후의 상황들을 이제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조치들 집합 금지 같은 것들은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좀 살짝 전망해 보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르면 2월부터 뭐 접종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뭐 백신 들어오는 뭐 회사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 회사별로 여러 가지 유통 단계라든가 과정 같은 것들도 다 상이한 상황인데 이 일정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일단 이제 접종 물량이 도착해야 접종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시기별로 어떤 백신이 들어올지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을 겁니다. 네. 대충 어느 회사께 들어올 거다 했지만 그게 몇십만 개가 될지 몇백만 개가 들어올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측면이고 그 탄력적인 운영이지만 접종 대상자들은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될지가 또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들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유통 채널 같은 경우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통 채널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유통 채널 어떻게 갖출 겁니다. 또한 접종 센터는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백신별로 또한 백신 접종 대상자별로 이제 상황들을 이제 시뮬레이션해서 잘 매칭되게 하는 방법들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국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준비. 예. 그 부분 좀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예. 구체적인 안들이 이제 조만간 발표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백신들 수급해서 지금 이제 뭐 이미 승인될 예정이거나 이제 뭐 연구가 진행되는 백신 중에서는 조금 기존의 유통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백신들의 구매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냉장 보관 가능한 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또는 이제 이후에 나올 노바백스 이런 백신들은 다 냉장 보관이 가능하니까 네. 이런 백신들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특정하게 어떤 사람들 많이 모여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형태로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요. 약간 투트랙 형태의 예방접종 트랙들이 만들어져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구매한 백신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미국도 상당히 뭐 그 다른 나라보다는 빠르게 접종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 나라들 보면은 상당히 백신 접종이 좀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mRNA 초기 백신들의 한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보관하고 녹이고 나서 5일 이내 접종을 끝내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형태고 모더나 백신도 적어도 이제 영하 20도에서 보관했다가 한 달 정도 더 이제 냉장 보관 상태 접종이 가능하다 보니까 유통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아예 대형 접종센터나 대형 병원 아니면 아예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 예약제로만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백신들을 모아서 접종하는 패턴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그런 위험성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래서 접종이 더딘 거고, 그나마 모더나 백신은 뭐 이제 녹이고 나서는 한 달 정도 가능하니 그나마 그래서 모더나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접종 속도가 조금 빨라졌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면교사 삼아서 이 두 백신을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백신이 1차 접종이 있고 2차 접종이 있다면서요. 얀센 네, 말고는 다 2번씩 접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얀센도 사실은 뭐 한 번 접종이지만 2번 접종해야 되지 않냐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2번 접종을 해야 되는데 같은 백신으로 접종을 해야 효과가 보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접종까지 어떻게 잘 챙길 건가도 이제 필요하고, 사실 네. 또 영국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하루에 5만 명씩 환자 발생하고 일주일 동안 뭐 몇천 명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1차 접종을 더 많이 하고 2차 접종을 좀 미루면서 하면 어떻게까지 이제 그런 이제 궁여지책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유행 상황을 얼마나 통제를 잘하느냐, 급하지 않으면 정석대로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 그래서 급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정석대로 예방접종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게끔 유행 상황을 통제하는 것도 백신 접종에 있어서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에 겨울 전에 독감 백신 맞았잖아요. 네. 그때 보면 뭐 2, 3개월 안에 몇 천만 명이 한꺼번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 있는데 이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외에 이제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은 독감 백신의 유통 채널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량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인프라를 가지고 접종을 하면 정말 2, 3개월에 매초 3천만 명 이렇게도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이제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을 많이만 이제 우리나라 구입을 하면,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이제 원했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게 충분히 공급이 되면 다른 국가보다 훨씬 접종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특히 국민들의 접종에 대한 수용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예방접종에 대한 수용도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만 잘 시작하고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정부가 그 의구심을 다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잘 거치면 훨씬 더 빨리 접종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 들으니까 2021년에는 좀 이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드는데, 새해 맞아서 좀 청취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물량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 기간 이제 접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그런 위생 수칙들 계속 마스크 사용과 손위생 계속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런 거는 내년 봄까지 잘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겹더라도 끝까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겹더라도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